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만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이 겹칠 때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곤 해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다짐마저 힘을 잃을 때가 있지요. 노자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았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는지, 또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지를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설명했어요. 그 말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는 이유는 삶의 모습은 달라져도 마음이 흔들리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서일 거예요. 노자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만 그 차이가 쌓이면 산 전체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커다란 능력이나 특별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가 마음의 깊은 곳을 가르고 있었다고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하루를 살지만 어떤 이는 조용히 단단해지고 어떤 이는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금세 지쳐버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지요. 노자는 이 차이를 마음이 흐르는 방식이라고 불렀어요. 급하게 흐르는 물은 결국 스스로를 소란하게 만들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은 어느새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듯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경험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지나온 일들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노자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익숙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마음의 움직임을 다시 바라보게 해줍니다. 마음이란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알아차려 주면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노자는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았어요. 노자가 남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언가를 억지로 찾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돼요. 오히려 과한 힘을 빼고 스스로를 조용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음을 다시 안정시키는 시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단순한 사실을 지나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뒤로서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게 되곤 해요. 노자는 이런 순간을 늘 경계하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아주 작은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노자가 말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느끼는 흔들림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노자의 말은 복잡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게 스며드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더 편안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에서 보기에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오래 품어온 걱정이 있고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넘겼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노자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이란 억누를수록 더 요동친다고 말했어요. 억지로 가라앉히려는 마음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은 어느새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고 설명했지요.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노자는 그것이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금세 무너지는 사람의 첫 번째 차이라고 했지요.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흔들림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린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흔들림이 찾아와도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즉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태도는 마음을 깊게 지켜줍니다만 한편으로 무너지는 사람은 흔들림이 생기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흔들림을 곧 위기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더 크게 흔들어 놓지요. 노자는 이 모습을 급하게 물살을 거스르는 배에 비유했어요. 배가 방향을 잡으려면 노를 더 강하게 젓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힘을 더 쓰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더 피곤해지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지쳐버리곤 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루의 움직임 속에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요. 오늘은 왜 유난히 피곤한지, 왜 작은 말에도 마음이 더 크게 흔들렸는지 조용히 살펴보지요. 이것은 거창한 성찰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에요. 나를 챙기는 일이기도 하지요. 반면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피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해야 할 일, 누군가의 말,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어느새 마음의 그릇은 가득 차고 더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돼요. 노자는 이런 상태를 경계했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온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작은 흔들림도 금세 큰 파도가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는 기대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나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적당한 기대를 걸어요. 욕심을 적당한 곳에 두고 너무 높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지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자신을 심하게 탓하지 않아요. 노자는 이것을 스스로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비우면 들어오고, 비우면 흘러가고, 비우면 다시 자리를 찾는다고 했지요. 반면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기대가 높고, 기대를 결과와 강하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크게 책망하고 누군가의 말을 지나치게 마음에 담아두지요. 기대가 지나치면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상처는 곧 마음의 무너짐으로 이어져요. 노자는 욕심을 버리라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노자는 마음을 지키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힘을 빼야 마음이 제 모습을 찾는다고 했지요. 힘을 준 마음은 쉽게 긴장하고 긴장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해요. 그래서 노자는 약함의 힘을 이야기했어요.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돌을 깎아내듯 마음도 부드러워질 때 더 깊은 힘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잃지 않지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늘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늘 참고, 늘 견디고, 늘 버티려 하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결국 자신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는 더는 버틸 힘마저 남지 않게 돼요. 노자는 강함이 때로는 약하고 약함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된다고 거듭 말했어요. 그래서 노자가 남긴 말은 결국 한 가지로 향해 갑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크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흘러가는 대로 두고 힘을 빼고 스스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지 않는 태도가 삶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지요. 무너지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오랫동안 쌓인 긴장과 부담이 어느 순간 넘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노자가 강조한 태도들이 일상의 작은 순간에 스며들 때 마음은 다시 조용한 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대를 낮추고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노자가 말한 마음의 길이에요. 노자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가 단순한 기질이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음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깊이에서 갈라진다고 설명했지요. 이 차이는 하루하루를 지나며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한 경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말에도 금세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노자는 그 차이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중심이 바깥에 있으면 세상에 따라 흔들리고 중심이 안쪽에 있으면 바깥 환경이 변해도 마음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 중심을 자꾸 바깥으로 옮겨놓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중심을 안쪽에 두는 훈련을 꾸준히 해요. 누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지요.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 마음을 과하게 기대지 않아요. 누군가의 칭찬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누군가의 비난에도 과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 태도는 무심함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가까워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칭찬과 비난, 인정과 서운함, 관심과 외면 등 바깥에서 오는 말들에 마음의 중심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크게 오르내리고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금세 지치지요. 노자는 이런 상태를 밖에소란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고 불렀어요.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마음이 늘 불안하게 흔들린다고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두 부류의 사람을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에 집중하지요. 그래서 불안이 크게 자라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조절해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어요.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이 급하게 요동치고 누군가가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면 금세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지치지요. 노자는 이런 태도를 물살을 억지로 틀어 바꾸려는 것에 비유했어요. 물은 흐르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이 길을 찾는다고 했지요.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물과 싸우게 되고 결국 힘이 먼저 고갈된다고 했어요. 마음도 흠이 있는데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스스로를 먼저 소모하게 되는 셈이에요. 노자가 강조한 또 하나의 차이는 마음속 빈자리의 크기였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여유를 남겨둬요. 하루에 조금 남긴 시간,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잠시 앉아 숨 고르는 순간 같은 것들이 마음을 채우는 공간이 되지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할 일로 가득 채워지거나 걱정으로 메워져 있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여유를 줄여가며 하루를 보내곤 하지요. 마음속 빈자리가 없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금이 간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무너져 내리게 돼요. 노자는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요. 우리는 종종 이 여유를 사치하고 생각합니다만 노자는 여유 없는 마음이 결국 무너지는 씨앗이 된다고 강조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조용함의 가치를 알아요. 조용함은 단순히 아무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버텼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차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조용함 속에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조용함을 만들지 못해요. 바쁘게 지내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스스로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피하고 멈추는 것이 불안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지요. 노자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조용함을 잃으면 마음은 더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길은 떠들썩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순간에 드러난다고 했지요. 결국 노자가 말한 차이는 모두 하나로 모여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줄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배운 사람이지요. 작은 흔들림을 지나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심을 안쪽에 두려는 노력이 쌓여 지금의 단단함을 만든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방법을 몰랐다기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너무 지친 뒤에야 자신에게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하지요. 그래서 노자는 늘 말했어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조짐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 조짐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조짐을 무심히 넘기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노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흔들릴 때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보다 보이지 않는 속마음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했지요.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의 피로가 그 순간 튀어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노자는 겉으로 보이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상처로 남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요. 마음의 상태가 이미 지쳐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충격보다 마음의 바닥이 더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노자는 이 차이가 하루하루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약해지는지, 어떤 말에 쉽게 흔들리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거나 작은 숨 고르기를 통해 흔들림을 줄여요. 이러한 태도는 큰 노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관찰에서 시작돼요. 반면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왜 힘든지도 모른 채 계속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노자는 그 무너짐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신호가 있었고 다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마음의 탄력성에서 나타나요. 노자는 마음의 탄력성을 되돌아오는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금세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상처가 생겨도 오래 붙잡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분하게 내려놓지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상처난 자리를 오래 붙잡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계속 되뇌다 보면 상처는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지요. 노자는 상처를 오래 붙잡는 태도가 마음을 더욱 약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상처를 인정하고 지나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지나치게 파고드는 태도는 오히려 마음의 무너짐을 더 깊게 만든다고 했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용서의 방향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마음의 정리였지요.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무거움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 내려놓기를 어려워해요. 상처에 손을 대지 않으려 하고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며 묵혀두지요. 하지만 오래 담아둘수록 상처는 굳어지고 굳어질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깊어져요. 노자는 마음의 무게가 쌓이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어요. 마음의 무게가 너무 크면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일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어요. 노자가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요. 감정이 올라오면 조용히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천천히 바라보지요. 억누르는 순간 더 크게 튀어나오고 감정을 부정하는 순간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억누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감정에 휘둘리면 마음은 더욱 요동치지요. 노자는 감정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가장 맑아지듯 감정도 흘러갈 때 마음이 가장 가벼워진다고 했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고 감정이 지나가는 길을 막지 않아요. 그저 감정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지요. 결국 노자가 바라본 마음의 차이는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과 이어져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루를 조급하게 살지 않아요. 이 일의 속도보다는 마음의 속도를 먼저 살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어느 부분에서 힘이 빠졌는지 알아차리고 하루를 정리하지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밀어붙이며 마음의 상태를 돌보지 못해요.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마음이 지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요. 노자는 마음을 돌보는 일이 시간을 차지하는 행동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려주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지치면 하루의 속도는 더디고 힘들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같은 하루라도 훨씬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노자가 남긴 말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였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잊고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시작돼요.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 오늘 하루의 호흡을 살피는 짧은 시간,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마음은 단단해지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게 되지요. 노자는 누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그 시작은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겠다는 조용한 결심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노자는 마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멈춤의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행동이 많아지고, 행동이 많아지면 그 불안은 더 커지지요. 그런데 노자는 이런 때일수록 멈추라고 했어요.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더 흔들리기 전에 그 흔들림을 바라볼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멈추는 시간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멈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멈추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계속 서두르지요. 하지만 이런 서두름은 결국 마음을 더 빠르게 소모하게 돼요. 노자는 바람이 부는 날의 나무를 예로 들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가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흔들림에 따라 쓰러지지 않아요. 멈춤의 시간은 마음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바람이 불 때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힘이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뿌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면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잠시 멈추어 조용히 숨을 고르지요. 마음이 괜찮아지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몇 분의 고요함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 때마다 더 빨리 움직이려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다가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지요. 노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이 늘 조용히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이미 늦은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작은 변화를 자주 바라보라고 했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조용한 신호들을 민감하게 느껴요. 괜히 말수가 줄거나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요. 왜 이런 느낌이 왔는지,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지 살펴보지요. 반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하다가 마음의 흐름이 이미 크게 어긋난 뒤에야 문제를 알아차리곤 하지요. 노자는 이런 순간을 가장 경계하라고 했어요. 작은 신호일 때 잡지 못하면 마음은 어느새 큰 물살에 휩쓸리듯 흔들리게 된다고 했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는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마음이 쉽게 다칠 때가 있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이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거리를 잘 가늠해요. 상대의 말을 모두 나에게 들이밀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오래 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덜 흔들리고 관계의 무게에 눌리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 거리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상대의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출렁이곤 하지요. 노자는 이런 모습을 마음을 밖에 두는 상태라고 했어요. 마음을 밖에 두면 누군가가 다가올 때마다 깊은 흔들림이 생기고 누군가가 멀어질 때마다 허전함이 크게 낳는다고 했어요. 노자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적절한 경계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 경계는 차갑거나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단단한 울타리 같은 것이지요. 울타리는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을 내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울타리 없이 살아가듯 누구의 말이든 쉽게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이 금세 지쳐요. 노자는 마음에 울타리를 세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 마음을 가볍게 보호하는 태도가 담겨 있어요.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필요할 때를 아는 마음이지요. 노자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루 안에서 평온을 찾는 방식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 평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서 찾아오는 평온이에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잠시 쉬어가는 순간이나 해가 기울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같은 것들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런 작은 평온의 순간을 놓쳐요. 바쁜 하루 속에서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고 마음의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지요. 하지만 노자는 평온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평온한 순간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보지 못할 때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했지요. 결국 노자가 말한 모든 차이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져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단순한 약점으로 보지 않아요. 그 흔들림을 통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고 다시 방향을 잡는 기회로 삼지요. 그래서 흔들림은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흔들림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릴수록 더 서두르며 스스로를 몰아붙여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갈수록 지치고 결국 작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노자는 흔들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태도가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어요. 노자는 마음을 지키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흐름을 아는 눈을 들었어요. 삶은 항상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그 안에서 함께 흔들려요. 흐르는 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마음은 금세 지치고 흐름을 무시하면 방향을 잃기 쉽지요. 그래서 노자는 자연의 흐름을 바라보든 마음의 흐름도 바라보라고 했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이유를 억지로 캐묻기보다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조용히 지켜보라는 뜻이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흐름을 섬세하게 읽어요. 지금은 조금 흔들리는 시간인지, 잠시 쉬어야 하는 순간인지, 아니면 고요함을 지켜야 하는 때인지 스스로 알아차리지요. 반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흐름을 보지 못해요. 지금 쉬어야 할 때 움직이려고 하고 움직여야 할 때 멈춰버리기도 하지요. 이런 어긋남이 쌓이면 마음은 금세 피로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게 돼요. 흐름을 아는 눈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돼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볼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흔들릴 때도 마음의 전체 모습을 잃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에 휩쓸리고 불안이 생기면 불안이 마음을 이끌어 가게 하지요. 노자는 이것을 작은 물결을 큰 파도로 만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어요. 작은 물결은 그냥 흘려보내면 금세 잦아들지만 그 물결에 마음을 실어버리면 어느새 큰 파도가 되어 중심을 흔든다는 뜻이지요. 흐름을 아는 사람은 작은 물결을 물결로 보지만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물결에서도 불안을 크게 키우곤 해요. 노자는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을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했어요. 들여다본다는 것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필요한 감정은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음의 무게가 크게 쌓이지 않지요. 반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흔들릴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거나 감정이 커지는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방향을 잃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하게 돼요. 노자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글 곳곳에는 바라보는 눈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담겨 있어요. 바라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흐름을 읽는 태도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도 흐름을 알아요. 가까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간과 거리를 살짝 두어야 하는 순간을 구별하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과하게 실어두지 않아요. 어떤 말은 상대의 기분에서 나온 말일 뿐이고, 어떤 행동은 상황의 흐름 때문에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지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흐름을 놓치면서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상처를 받곤 해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상대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해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노자는 관계의 흐름을 알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억지로 가까워지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멀어질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요. 노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강조했어요. 바로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는 시간이 흘수록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젊을 때의 마음, 중년의 마음, 나이가 든 뒤의 마음은 모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마음이 어떤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용히 따라가지요. 반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과거의 마음을 붙들거나 앞으로의 마음을 걱정하며 현재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요. 노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늘 현재에서 이탈하고 그 틈에서 불안이 자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지혜예요. 모든 일을 다 잘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압박이 줄어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도 부드러워지지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해요. 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하지요. 이런 태도는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노자는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바뀐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힘이 나고 어떤 날은 기운이 없고 어떤 날은 조용히 쉬어야 한다는 신호가 있다는 뜻이지요. 이 신호를 존중하는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잃게 된다고 했어요. 결국 노자가 말하는 흐름의 가르침은 마음을 지키는 길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줘요. 흔들림을 억누르지 말고 흐름을 무시하지도 말고 흐름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흐름을 읽는 사람은 마음이 왜 흔들렸는지 알아차리고 이 흔들림이 지나가도록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요. 흐름을 외면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더 강하게 마음을 몰아붙이곤 하지요. 하지만 마음은 몰아붙일수록 더 깊이 지치고 흐름을 존중할수록 더 깊이 회복돼요. 노자는 흐름을 아는 마음이야말로 단단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흐르는 물은 모양을 바꾸지만 결국 바다로 향하듯 마음도 흐름을 따라갈 때 가장 편안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노자는 사람의 마음이란 얇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그 종이 위에는 매일의 경험이 조용히 쌓여간다고 말했어요. 때로는 무거운 날도 있고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한 날도 있지만 그 모든 날이 마음의 결을 조금씩 바꿔놓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루 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 온 마음의 결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도 결국 이 쌓임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갈라진다고 했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조용한 쌓임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지치는 조짐을 놓치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 조용한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요. 노자는 이런 순간을 가장 아쉬워했어요. 작은 신호에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순간을 놓친다고 했지요. 마지막으로 노자가 강조한 것은 마음을 지키려면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지친 마음은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힘을 내기 어렵지요. 노자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오늘 조금 피곤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작은 인정이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지요. 반대로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억지로 버티고, 감정이 무거워도 스스로를 몰아붙이곤 해요. 이런 마음은 어느 순간 깊이 무너져 버리기 쉬워요. 노자는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지는 태도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노자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흔들림을 자연스러운 일로 바라보며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삶이라고 했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릴 때마다 마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멈추고 다시 흐름을 따라가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은 조금씩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지지요. 반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흔들림을 큰 문제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여요. 그러다가 마음이 지칠 만큼 지쳐버리고 다시 중심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져요. 노자는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지혜를 배우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돼요. 마음이 흔들린다면 흔들린 이유를 조용히 살피고, 마음이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지요. 노자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흐르는 물이 결국 바다를 만나듯 마음도 흐름을 인정할 때 가장 편안한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마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삶의 모양도 달라지지요.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 주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도 여러분 마음의 속도에 맞게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라요.